보시면은 자, 첫 번째 단락 거기 옆에 가로 쳐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를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읽었는지랑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거든? 그러면 거기서 한번 지금 보시고 첫 번째 단락에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뭘까?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봐봐. 그래서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지금 한번 봐봐. 왜 이 첫 번째 단락이 중요할까? 라는 거. 자,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문단의 역할이 뭐라 했지? 앞으로 글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그쵸? 그러면 1문단에서 정해진 내용을 뒤에 문단에선 따라가는 게 어느 정도의 흐름이 되게 마련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을까? SF는 철학적 사고 실험의 장을 제공할 수 있다. 거기 네모 한번 쳐보시고 별표 한번 쳐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했어야 됐던 생각은 뭐냐면 SF가 철학적 사고 실험의 장을 제공할 수 있다 해서 첫 번째로는 무슨 생각을 했어야 됐지? 철학적 사고 실험이 뭐지? 얘가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약간 궁금증을 가지고 연결을 시켰어야 됐고 두 번째로 했어야 됐던 건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러니까 약간 사고의 중심 자체를 철학적 사고 실험을 기준으로 잡으셨어야 됐다라는 거. 그래서 얘가 뭔지랑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부터의 내용을 이어가려고 노력을 했어야 됐거든. 근데 만약에 이 첫 번째 단락에서 별 생각 없이 넘어가게 되면은 사실 가랑 나가 왜 같이 나왔는지에 대한 연계에 대한 답을 제시하기도 힘들고요. 그 다음으로 가서 몇 번을 틀리게 되냐면 8번을 굉장히 어렵게 풀게 돼. 그러니까 8번을 굉장히 어렵게 풀게 됩니다. 8번이랑 7번이 문제가 되는데 여기 그 7번에 여러분 적어 놓으세요. 오답률 66%. 얘가 오답률 1이에요. 물론 엄매는 그 언어가 1이거든. 그 39번? 아 38번. 그 접사 나오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동아리랑 새내기 나오는 거. 걔가 오답률 1인데 근데 이게 뭐 공통으로 따졌을 때는 얘가 오답률 1이거든요. 7번이. 그럼 이게 왜 어려웠을까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여기서 처음에 사고를 잡았어야 됐던 게 철학적 사고 실험을 중심으로 잡아 나갔어야 됐거든. 철학적 사고 실험이라는 게 뭔가를 찾는 걸 첫 번째로 생각하고 그 다음으로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를 봐야 되는데 철학적 사고 실험이 뭔지에 대해서는 다음 부분에 바로 나와요. 철학적 사고 실험이 뭐래? 현실의 제약을 벗어난 가상의 시나리오 제시. 거기에 밑줄 한번 쳐보시고 거기에 1번이라고 쳐줍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끝까지 이어나가야 되는 중요한 정보는 철학적 사고 실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현실의 제약을 벗어난 가상 시나리오를 제공한다는 거. 일단 첫 번째로 얘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철학적 사고 실험을 하려면 첫 번째로는 가상 시나리오라는 게 있어야 돼. 그래서 가상 시나리오의 제공이 필요하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 논리적 탐구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이 조건을 잡으셨어야 됐다. 철학적 사고 실험이라는 아이가 가상 시나리오의 제공과 논리적 탐구라는 부분에 두 가지 조건이 다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SF가 이게 가능하다는 건 무슨 뜻이지? SF가 가상 시나리오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과 논리적 탐구를 가능하게 한다라는 걸 앞으로는 어떻게 하는 거니? 설명해 나가는 식으로 글이 전개될 것이다 라는 걸 초반 부분에 잡고 들어갔어야 됐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만약에 첫 번째 단락을 읽고서 이런 생각이 없이 그냥 쭉 읽어 나갔다면 조금 쉽지 않았을 거야.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초반 부분에서의 조건을 분류시키고 철학적 사고 실험을 중심으로 글을 읽어 나갈 수 있었나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이걸 할 수 있었으면 글이 조금은 쉬워지는데 그게 아니었으면 조금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이 글이 나가 그렇게 엄청 쉽진 않아. 그러니까 요즘 평가원 난이도에 비하면 거의 뭐 킬러급이거든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셨을 때 SF는 이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거기에 물개 표시 한번 쳐보자. 그래서 논리적 탐구를 통해서 뭐를 하는 게 목적이야? 현실의 문제를 간접적으로 드러내주는 거. 그러니까 이 도식을 세웠어야 돼요. 철학적 사고 실험이라는 아이는 어쨌든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럼 SF가 이걸 비슷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건 SF가 이거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 첫 번째가 나와야 되고, 이게 가능하다는 두 번째가 나와야 되고, 이거를 보여준다는 세 번째가 나왔어야 된다라는 거. 이해됐지? 그 다음부터는 이거를 중심으로 따라가면 되는데, SF 장르는 현실과 다른 상상의 세계를 제시, 거기까지 쓸 수 끊고요. 이게 몇 번에 대한 거지? 1번에 대한 거죠. 왜? 가상 시나리오를 제공해 준다라는 게 여기 나온 거니까. 그래서 그 세계가 과학적 인과성과 합리성에 의해 이해될 수 있도록 거기까지 쓸 수 끊고, 이게 뭐야? 논리적 탐구가 가능한 이유야. 왜? 아예 허무맹랑한 아이가 뭐죠? 판타지의 세모치시고요. 다음부터는 SF랑 판타지를 살짝 비교하면서 뭐를 제시해 주는 거지? 이게 가능한 이유를 제시해 주는 거야. 이해됐니?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이랑 두 번째 단락이 정말 깔끔하게 연결되거든. 그러니까 읽으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쉬워서 그냥 쭉쭉 내려갔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약간 치밀하게 쓰여진 글이거든. 여기에서 던졌던 조건, 철학적 실험이 되려면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조건이 나오고, 두 번째 단락에서 그걸 바로 연결시켜줘. 그러니까 두 번째 단락에서 바로 연결시켜주면서 완결된 형태로 제공된다는 걸 느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게 학생들이 요즘 독서가 너무 쉽다 보니까 좀 뭔가 글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습관들이 조금씩 약간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쓱쓱 읽어도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떠나셔서 이런 글들을 읽어보면서 조금은 약간 그런 걸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읽는 과정에서 생각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여기를 쪼개시고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다 한 번씩 보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랬으면 두 번째 단락의 초반 부분이 굉장히 약간 잘 붙거든? 첫 번째 단락이랑. 그래서 얘랑 얘가 잘 붙고 나면 밑으로 내려가셔서, 그래서 SF 이론가인 수비는 SF를 인지적 낯설계하기의 문학으로 정의했다. 거기 인지적 낯설계하기의 네모 한번 쳐보시고요. 그래서 얘들아, 인지적 낯설계하기가 정확히 여기에 딱 들어가. 왜? 인지적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뜻이고, 낯설계하기라는 것 자체가 가상의 시나리오를 제공하면서 현실의 문제를 간접적으로 드러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반으로 쪼개놓은 거를 계속 약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얘를 갖다 붙여가지고.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거기로 가셔서 이때 낯설계약이란 익숙한 대상이라 개념을 낯설게 보여줌으로써 비판적 거리를 두게 만드는 효과를 말한다에 쓰여서 끊어보시고요. 그래서 이게 가상의 시나리오를 제공해 주면서 낯설게 보여줬기 때문에 뭐가 가능해지는 거지? 현실의 문제를 간접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구나 까지 해서 SF랑 뭐랑의 연관성을 두 번째 달에 쭉 보여주는 거지. 철학적 사고 실험과의 연관성. 그러니까 이거를 중심으로 잡아나갈 수 있었나. 이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글 이해의 가장 중요한 부분. 글 이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 연결. 여기까지만 하셨으면 괜찮았는데 여기까지가 안 됐으면 굉장히 좀 난관을 겪게 될 수 있다라는 거 됐죠?